아베 내각으로서는 극우층 결집을 위해 하나의 계기가 필요했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동네북,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 정재계의 분석입니다. Hi cool kids, it's Kuna time and you're watching Cool Issue. Please turn on the CC for the subtitle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의 쿨키즈가 되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일본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사실 아시아 내에서 한국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이 처음은 아닙니다. CJ ENM이 처음 마마를 개최할 때 목표는 아시아의 음악 축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엠넷을 아시아의 MTV로 만드는 것이었죠. 지금의 마마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음악 축제가 됐죠.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2018 마마 팬스 초이스 인 재팬에 함께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일본에서 하는 마마는 처음이죠. 네, 그래서 너무 설레고 또 오늘을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BTS의 아이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상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말 한국 가수로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영광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저희 옆에 있어주는 방탄소년단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아미 사랑해요! 방탄소년단은 일본어 앨범도 내는 등 일본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팬덤을 가진 방탄소년단은 이러한 면모로 한국의 아이콘으로 일본에서 안티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반일 K-팝 가수로 지목받고 있는 건데요. 한때 방탄소년단의 유튜브는 아랍 아미들의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한 번만 아랍에 투어를 와달라는 아랍 아미들의 청원이었죠. 그 결과 아랍 스타디움 투어를 하게 된 방탄소년단. 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동북아시아에서 한류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보고 있는 관점도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극우화 경향이 더해지는 것과 움직임을 같이 합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후 보복카드로 꺼낸 것이 바로 한한령입니다. 이 한한령을 계기로 중국 내에 한국이 설 자리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기업들의 중국 진출 사업은 망가졌고 한류 사업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편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중국 기업과 현지 합작 레이블로 중국 아이돌로 활동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니 앨범 테이크 오프로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전 세계 30개 지역 1위에 올라 중국 남자 아이돌 그룹 사상 최다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중국은 문화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9월 열린 당대회를 통해서 문화 안보를 정치 안보, 경제 안보, 정보 안보와 함께 국가의 4대 안보 전략으로 확정했죠. 중국 정부가 문화와 관련해 갖는 위기의식의 본질은 거대한 자본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구의 문화 사업이 중국의 문화 시장을 장식할 것이라는 것에서 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은 외국 문화 상품의 진입을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중국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신속히 향상하는 데 있는데요. 중국이 외국 문화 상품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건 이러한 문화 안보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콘텐츠 싸움이 이념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당 건설 노선이 강화되면서 문화 콘텐츠에도 사회주의 이념의 순결성, 국가주의가 짙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문화 상품에 대한 중국 검열 당국의 거부감이 더 커진 건데요.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같은 한국 드라마나 런닝맨, 윤식당 등이 중국의 안방을 점령하는 사태를 더욱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류 콘텐츠 자체가 서구의 미디어 이상으로 너무나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규제해야 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정책 기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존 국가언론출판 광전총국이 국가라디오TV총국, 국가언론출판사, 국가판권국, 국가영화국 이렇게 4개 부서로 분리가 됐는데요. 이 부서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관리합니다. 국가영화국은 선전부 부주임이 국장을 맡는 식입니다. 당국의 관리는 더욱더 세분화되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은 사회주의 신시대를 천명하고 나선 시진핑 시기의 전형적인 문화 통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죠. 한중 FTA의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중국이 열세를 쥐고 있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이런 현 시점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인의 단결력은 대단해서 한국인의 20%라도 중국인에게 있었다면 일본의 불매운동이 대성공했을 것. 한국의 불매운동은 시장이 너무 작아서 일본에 충분한 타격을 주지 않을 것. 한국인은 원래부터 극산품을 선호해서 딱히 일본에게 타격이 가진 않을 것 같다. 제품은 일본 걸 쓰지 않아도 가전제품은 내부 부품이 이미 일본 것인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 일본 불매운동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극우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베, 트럼프 등이 집권을 하면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구촌 전역의 우파 포퓰리즘의 득세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경제적 양극화,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주류 세력 대신에 변방의 극우 세력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셈이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 지도자들로부터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골몰하는 상황에서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도 의장국 정상으로서 다른 정상들을 설득해서 G20 성명서에 자유무역의 촉진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폐막시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죠. 얘가 이럴 때마다 진짜 한국이 동네북인가 싶기도 한데요. 중국이나 미국한테는 못 그럴 거면서 아베 총리가 이처럼 무리수를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부에서는 이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4일 참의원 선거를 고시하고 21일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일본의 군대가 자위대라고 불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일본은 세계제 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미국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 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 구조, 일명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국방을 수행할 능력은 있어야 되므로 사실상 군대와 다름없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자위대입니다. 아베 총리는 내년 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민당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지율 조사를 한 신문사마다 약간 다른 수치인데요. 53%에서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으로서는 극우층 결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에 하나의 계기가 필요했고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 정재계의 분석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뒤이어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게 된다면 K-팝이 동북아시아에서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많은 한류 콘텐츠가 불똥을 맞고 자리를 잃었듯이 아베의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방탄소년단의 일본 앨범은 더 이상 발매가 어려울지도 모르죠. 일본 멤버가 있는 국내 모 아이돌의 경우 광복절 이슈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팀과는 다르게 광복절에는 민족적 이슈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은 트윗을 꾸준히 올려왔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열사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입니다. 힘으로 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가 계속된다면 일본 아미들도 자신네 안방에서 더 이상 방탄소년단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은 앞으로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일본의 후속 보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움직임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실천이겠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최애 소식과 해외 반응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오늘은 콜라랑 안녕.